세상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어중이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능력파 코너입니다. 와우. 이번 순서는 세계가 열광하고 김수풀이 열광하는 K-드라마. 현재 넷플릭스 드라마 월드랭크 1위 더 글로리 파트 2입니다. 와. 뭐라고요? 김수뿌리 열광하는? 아, 열광하지. 김수뿌리 열광하는? 열광했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일부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이제 다른 컨텐츠마다 이제 이 더글로리 드립을 치면서 김수뿌리 지랄지랄을 하면서 근데 우리 카톡방에서 더 했거든요, 저놈이. 맨날 첫날 연지나 무슨 봉사마. 난 지금 너무 즐거워. 거의 김동은이었죠. 진짜 꼴보시면 빨리 파트 2가 나와야 될 텐데. 진짜.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을지. 더글로리 파트 1 때 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을 오늘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수뿌님. 네네. 청취자들아, 나 되게 신나. 하중인들아, 하중인 잘한다. 하중인 브라보. 하중인 멋있다. 진짜. 지금 뭐 유튜브 보시니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김수풀 이제 또 이제 수염이랑 길러서 더 꼴보기 싫거든요. 약간 이제 네네. 다각도로 꼴보기 싫다. 네.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네, 2부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의 이제 특급노예 에이스노예 우리 정닥터가 장기 휴가를 갔습니다. 네, 장기 그렇습니다. 휴가를 가가지고 방송을 같이 못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일부에 있으니까는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믿기 어렵겠지만 신PD는 여자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군요. 네. 다수 있었다. 그렇군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정도 이 정도 인물인데 뭐 없었다고 하면 또 그것도 구라니까. 네. 네. 처음에 톤 잘못 잡아가지고 자기도 못 믿어가지고 자기도 자기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거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아니, 약간 그런. 이 정도 하다가 이 정도 인물이면 그러면서 약간 고쳐 잡은 거 보셨죠? 들으셨죠? 하중인 여러분? 이 정도 외모인데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이 정도? 막 이러면서. 네네. 자기도 부끄러우는 거지. 네, 그렇게 믿기 어렵겠지만 신PD 여자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네. 여자친구와 사귈 때마다 얼폭! 여자친구들에게 얼굴로 일방적 폭행을 저질렀던 어글로리 우리 신PD. 더글로리 파트 2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어글로리. 어글로리.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여기서 제일 어글리한 거는 이제 김수뿌리입니다. 누가 나 봐도 혼인 신고했어. 나 괜찮아. 더 못생겨도 상관없어. 저 진짜 수염 너 배짱이군요. 저 수염 다 잡아 뽑아버리고 싶은데. 근데 수영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우리 김수불님. 네네. 존이 개봉할 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신PD 드라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글로리 파트 2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김수풀은 없었지만 이제 파트 1 때 이제 소개를 이제 디테일하게 좀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파트 1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2022년 12월 30일에 이제 공개가 돼서 또 이제 각종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후폭풍을 만들어냈죠. 이제 또 학폭에 맞습니다.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이렇게 좀 만들어냈고. 네네. 파트 2는 이제 요번에 이제 3월 10일에 이제 공개가 됐고요. 이제 총 네. 이제 파트 1 8편, 파트 2 8편에서 이제 총 16부작입니다. 뭐 맞습니다. 시즌 2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네. 그 시즌이 나눠진 게 아니고 이제 그 넷플릭스의 이제 꼼수 편성이죠, 약간. 상술이다. 상술로 이제 이렇게 파트 1, 2 8편씩 해서 나눠서 이제 그렇습니다. 공개를 했다는 거. 뭐 연출 안기로 이제 극본은 이제 우리나라 탑티어 김은숙 작가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직후에 뭐 한국 다수의 아시아권 국가에서 뭐 1위를 쭉 차지했었고요. 뭐 극방 복수다. 극방 학폭도 K 학폭. 죄송합니다. 아하. 학폭의 K 학폭. 제가 너무 이거는 좀 오랜만에 방송에 컴백해서 업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참. 네, 아무튼 이제 파트 2도 이제 공개되자마자 이제 또 각종 이제 여러 나라에서 또 1위를 하고 또 아시아권에서도 1위를 하고 뭐 맞습니다. 여차 그냥 뭐 이건 뭐 말하면 입 아프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등장인물도 이제 뭐 전에 소개드렸지만 뭐 주인공 문동은 역의 이제 송혜교, 주여정 역할의 이도현, 박연진 역할의 임지연, 강연남 역할의 염혜란, 전재준 역의 이제 박성훈, 하도영 역의 이제 정성일, 이사라 역의 김희열아, 최혜정, 우리 혜정이. 예. 왜 너희 혜정이가 되었죠? 네, 항상 나의 혜정이로 이제. 아, 그렇습니다. 나의 정이 씨. 이제 최혜정 역의 이제 차주영, 그리고 정미, 이제 동은이 엄마로 나오는 이제 네네. 엄마 역의 이제 박지아, 이제 추정호, 이제 여기 교무부장 같은 선생으로 나오죠. 예. 맞습니다. 추정호 역의 이제 허동원 배우님이 이렇게 수고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이제 파트 2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진 않을 거지만 뭐 이제 또 PD가 또 이제 또 약간 또 맞습니다.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뭐 맞습니다. 원래 이제 또 유명세를 타는 작품엔 또 이런 구설수들이 또 따라오기 마련.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수풀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 더글로리 저희가 한번 핥아보도록 하죠. K 드라마. 우리 김수불이 좋아하는 K 드라마. 기다리고 왔어. 네네. 네. 시즌 이후로 굉장히 길고 길었습니다. 그랬군요.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제서야 솔직한 심정을 내비치는군요. 진짜. 네네. 네, 진짜 2월이 윤달이 아니라서 너무 좋더라. 하루도 더 길어지지 않았는 28일에 끝이 났다는 게 감사드렸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 2월이 짧아가지고. 진짜 와 오늘 아마 올해 이제 김수풀이 가장 기대한 방송이 아닐까 오늘 방송.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이제 파트 1을 한 뭐 무진장 뭐 재탕 3탕 우당탕 계속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봤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계속 네네. 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데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뭐 파트 2 예상을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았던 게 이제 뭐 문동은 이 친구들을 복수한다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막 전형적인 그런 거였어. 뭐 저 다 태워 죽인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 원초적으로 복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지. 체육관 애들 모였는데 문동은이 가가지고 안녕 얘들아 으아 그래 야가래 그러고 다 태워 죽이고 나의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야라래. 다 태우고 연진아 미세대로 구사하게 놓고 부시오 그러면서 막 여러분 불의 호흡은 해의 호흡은 안 쓰나요 혹시? 해요 없을 것 같더라고. 다 완전 진짜 무슨 에이스야. 뭐 이글이글 열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먹었어 문동은이. 염주야 완전 진짜 불 다 나가. 사실 요번에 문동은이 패기 쓰는 건 있었어. 진짜로 리얼로. 연진아 나 지금 히노카미 가구라. 그런 식으로 조금 원초적으로 복수를 할 것이 잔인한 복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예상들. 근데 그 뭐 대부분이 이제 불을 이용해가지고 복수를 할 것이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당했으니. 그죠? 그래서 저도 좀 별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 생각까지는 좀 해봤어요. 이제 시즌 1에서 이제 윤소희 시체가 마지막에 그 안치실에 없는 걸 보고 네. 문동은 이거 애토 전생에서 살려내려 그러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 주술로. 주술로. 그 오니로 혹시? 오니가 되어라. 소희 오니가 되어라. 연진이 너도 오니가 되어라. 100년이나 200년이나 괴롭힐 수 있다. 대단하군요. 아니면 혹시 뭐 그런 거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지 않고 뭐 어떻게 살아있었다든가 뭐 그런 반전들. 그래서 좀 농담이겠는데 좀 이게 그 엄청난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마지막에 연진이한테 복수할 때는 윤소희 얼굴로 할 줄 알았어. 얼굴을 뜯어내고. 일부러 그거는 너무 무섭잖아. 성형수술을 한다던가 그죠? 성형수술 한다던가. 왜냐면은 문동은이 결국에 해치워야 될 사람이 너무 많거든. 맞아요. 문동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어떻게든 후환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 실제로 뭐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연진이 네가 내 꿈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 파트 1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수를 하고 나서 뭐 동은이가 연진이의 얼굴로 성형수술해서 연진의 삶을 살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도 좀 있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허황된 얘기 많이 돌았네. 그 예상을 누가 했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단 말이야. 말씀을 아끼세요. 그런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었다. 있었죠.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더글로리 연출문지 하여튼 뭐 곁에서 일하시는 사람 같은데 네네. 연진아 난 하루에도 수십 번 파트 2 결말 예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맞춘 건 없어. 뭐 이렇게 트위터 같은데 약간 뭐랄까 힌트를 주는 약간 댓글 같은 거네. 네. 그죠?
그래서 야 이게 보통이 아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그 지방 상상은 다 떠오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아하 그렇군요. 내가 생각해봤다 의미가 모르겠어. 없었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흔하게 끝나서 씨발 예상이 다 안 맞지. 그래요? 뭐 그건 이따 얘기해보면 되겠네요. 네. 네네. 근데 저는 좀 되게 그 아까 전에도 그 뭐지 이제 연진이 얼굴로 살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연진이란다. 그 문동은의 얼굴로 살 수 없다는 거. 동훈이 얼굴로. 예. 문동은이 처리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뭐 다 죽이든지 복수를 하든지 그럼 5명에서 6명이 되는데 이거는 네네. 이 드라마의 키워드가 복수인데 이 정도 되면은 뭐 살인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항상 파트 1부터 문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이모님한테도 우리가 뭐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약간 돌아가야 된다 뭐 약간 그런 맞아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맞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드라마를 다 봤을 때도 문동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를 끼치거나 처치해내는 결국에는 그 최대 숙적인 연진이 정도였지. 네. 나머지는 주위가 이렇게 다 어떻게 맞습니다. 이 캐릭터랑 엮이고 저 캐릭터랑 엮이면서 스스로 뭐 자멸한 사람도 있고 자기들끼리 막 해코지를 하고 결국에는 그쵸. 이합 집산하면서 갈라지면서 서로 뒤에서 칼을 꽂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그 문동은 사실 그 학교 때 좀 수수한 아이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간직하면서 이 엄청난 복수 드라마가 끝났다는 게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하. 네. 왜냐하면은 결국에 문동은이 다 죽이진 않았었거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동은이 다 죽이면은 재미없잖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킬빌도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시즌 1에 품었던 그런 약간의 그런 호황된 기대 같은 게 파트 2에서는 시즌이 아니라 파트 1에서 품었던 그런 호황된 상상 같은 게 파트 2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됐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문동은으로 남게 됐다라는 그런 게 건질 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시작했을 때 캐릭터 써가고 끝났을 때 캐릭터 성이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돌변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 그런 학창 시절의 문동은으로 좀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거를. 19살에 멈춰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쵸. 나왔었잖아요. 이제 맞아요. 새롭게 19살 이후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다시. 그쵸.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맞아 들어간 거죠. 문동은의 그 멈춰있던 인생이. 시간이 다시 네. 흐르기 시작한.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았던 타임라인 같은 게 캐릭터한테도 보인다는 것도 전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뒤에 얘기해 볼 거지만 약간은 그런 캐릭터 성향이 바뀌었는 것도 좀 되게 보기 좋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좀 약간 걱정했던 게 네. 김숙 작가 드라마를 저 처음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네, 처음 봤는데 그 과거부터 계속 이제 우리 그 봉삼 씨가 그 더킹 영혼의 군주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명작인데요. 그래서 나는 이 드라마가 좋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갑자기 오그라드는 뭔가 뒤에가 뒷심이 부족해서 이게 파트 1, 파트 2로 나누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을 좀 했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걱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파트 1은 재밌는 데까지 이까지 잘라내서 여기 재밌고 파트 2는 모르겠다. 그리고 유독 그런 게 있어. 김은수 작가님이 전반적으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쓰셨지만 드라마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약간 로맨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거 플러스 처음에는 드라마가 새로운 소재라든가 뭔가 새로운 여러 가지 막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걸로 박진감 있게 짜임새 있게 막 이렇게 촘촘하게 나가다가 뒤로 가면서 약간 로맨스 일변도로 이렇게 변하면서 드라마가 좀 후반부에 늘어지는 전반적인 공통적인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런 것들 뭐 오그라드는 부분이라든가 뒤에 가가지고 앞에까지 파트 1까지는 안 나왔지만 파트 2에는 분명히 또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뒤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 저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저는 그 더킹 영화의 군주를 안 봤지만은 그거 이제 뭐 봉삼 씨께서 그 입에 침이 말도록 자주 언급하고 칭찬을 하고 그래요. 야 이거 파트 1 참 재밌긴 한데 파트 2에 정말 이상한 거 나와서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하면서 제일 걱정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동은의 복수해야 될 입장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뭐지 자기 디바주들, 엄마라든가 뭐 신영사라든가 신영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연진이 엄마라든가 해쳐야 될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혹시 나는 그 생각했어. 문동은 개인의 전투력이 증가했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나중에 칼로 썰고 다닐까봐. 아니 나 그래서 킬벨처럼. 바둑으로는 안 되겠는데 가면서 주짓수 등록하는 거야. 선배님 가면서 오스 선배님 가면서 그 바둑 배우녀가 이제 바둑판 무기 대신 들고 던지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대가리 깨고. 돌을 던졌어. 탄지신공 던지시고 돌을 던져서 한 알당 하나씩 암살을 시키다. 그 바둑판이 크고 무겁거든요. 그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모두 정수리에 바둑알 꼽혔어. 바둑알 정도의 크기의 어떤 물체에 맞아서 충격을 거대하게 받고 죽었다라면서 네. 어쨌든 돌았네요. 정말 망작이 될 뻔했군요. 네네.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러웠던 근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게 그 일부 때 이제 우리 정닥터님이 얘기했는 게 문동건이 캐릭터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어릴 때보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2부가 돼서 어른 되고 나서는 차분해진 것뿐만 아니라 뭐 좀 캐릭터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뭔가 하시면서 자기가 숨기고 있는 힘이 더 있는 것 같은 그쵸. 그죠? 그래서 저기 파트 1에 보면은 이제 학교를 찾아온 재준이한테 문동건이 따기를 날리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원래는 그렇게 때리고 그러는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동건의 개인 전투력 증가를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주머니에 바둑알을 이렇게 딸그락 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보다 재준이 정도는 문동건이 스스로 처치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주이가 의외로 족밥이더라고. 그러니까 야 잘하면 이기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겠더라. 그래서 막 제주한테 또 마봐야 아니야 진짜 족밥이더라고 이번에 그 와중에는 제일 약해. 센과 같은 컨셉이 있는데 좀 약한 거가 차라리 명호가 더 세. 명호가 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가 싸울 일이 뭐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밑에 애들한테 돈 주고 다 시키고 다 명령하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그런 것만 했을 텐데 평생. 그렇죠. 그래서 막 나는 문동하고 그래서 그 전재준이 있으면 갑자기 문동건이 전재준 명치 날리면서 재준아 나 지금 되게 세 그러면서 막 그래서 막 쓰러진 재준을 걷어차면서 우리 이제 천천히 맞아 죽어보자 그러면서 막 나 되게 걱정을 했어요. 문동건 자체 전투력에 대해서. 기본 피지컬로 친구가 되니? 운동을 배워야 친구가 되지. 나이를 먹으면 막 이러면서. 네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걱정 하나 없이 마무리가 참 잘 됐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자꾸 이제 우리 봉삼 씨가 그 더킹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름답게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약간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 게 더킹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막 희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또 한 번 더 보긴 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정주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김원석 작가님 또 작품들이 오글거리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과도한 설정이라든가 조금 뭐 뒤에 가서 늘어지는 어떤 부분들 로맨스 이런 것들만 조금 취향에 맞는다면 조금 참을 수 있다면은 이게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더킹 영혼의 군주는 뭐 나는 더킹 근데 딱 이제 한 컷 생각나는 게 있어. 지나가다 네네. 본 거거든. 네네 갑자기 이제 주인공 그 누구지? 거기 이제 이민호 씨 이민호 씨가 갑자기 안개를 치 백마를 타고 나온 21세기 배경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백마 탐황자를 그냥 현실에다 그냥 갑자기 맞습니다. 이 망상녀가 이렇게 약간 진짜로 글로 써놓은 듯한 막 평행 세계의 대한지국에서는 이제 왕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 왕실 친위대와 왕이 이 말을 타고 다녀요. 거기에서. 아니 하얀색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든가 뭐야? 전투시에. 아니 하얀색 그래 하얀색 페라리를 타고 다니든가.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영국에 보면은 왜 영국 왕실 근위대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 왕궁 지킬 때 뭐 약간 이벤트 약간 퍼포먼스로 이렇게 말을 타고 순찰을 돈다든가 아니면 그 막 교대를 한다든가 이런 걸 보여주잖아.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좀 뭐 현실하고 좀 안 맞다 싶으면 아무래도 백마 같은 거 그서 백두 혈통이 타지. 아씨 이거 또 그 김정은이 타는 거 떠오르잖아 자꾸. 김정은 레벨 했다 안 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는 더킹 영혼의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니 저도 비슷하게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네. 결국에는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뭐 원래도 김은숙 작가님 그런 성향도 있지만은 작품들이 뒤에 가서 조금 늘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 소재가 복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비슷한 소재의 어떤 뭐 작품들 영화나 드라마들이 막상 있죠. 복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제 긴장감이 되게 높고 뭔지 알죠? 네네. 심리전 막 이런 것들이 막 되고 서로 막 이렇게 간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를 긴장감을 높이면서 재미를 올리다가 복수가 정작 시작되고 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의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그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수볼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난 조금 알겠는 게 네. 어쨌든 복수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막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진짜 맞춤으로 이렇게 복수를 하는 대상도 있겠지만은 진짜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정말로 우리 김수블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물리적으로 만약에 죽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 복수가 정작 시작되면 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을 막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죽이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정의로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당위성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잡혀가지 않고 계속 복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적인 설득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떨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어떤 동력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 2가 시작하기 전에. 저도 똑같이 걱정했어요.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와 정말로 그런 걱정이 진짜 무색할 만큼 마지막까지 진짜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한 복수들이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우리 뭐 김수볼님께서 초반에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각자가 각자의 어떤 뭐랄까 약간 뭐 복수의 어떤 막 올가미가 되고 서로 배신을 하고 서로 배신을 하고 서로가 똘똘 뭉쳐가지고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배신을 하면서 뒤에서 칼을 꽂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진짜 이 드라마가 각본을 정말 치밀하게 짰구나 진짜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이 복수가 그냥 동은이가 혼자서 여러 명한테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을 이제 단계적으로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동은이가 이제 던진 어떤 이 호수에 돌을 딱 던졌는데 그 파장이 이어지면서 막 점점 이 호수 바이카로스 바이카로스가 거대한 바이카로스가 고조선의 문명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처럼 단계 이런 관계들이 무너져가는 그러면서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로 저는 완성도가 되게 높았다고 생각했고요. 정말로 재밌었고 더군다나 감정적으로도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로맨스가 좀 과도하게 또 개입을 한다든가 뭐 조금은 파트 1에 비해서는 조금 첨가가 됐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뭐 과도한 로맨스라든가 아니면 진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드라마의 어떤 루즈함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감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아하. 네, 저 감이 오죠. 이제 뭐 이제 올폭가해져로서 무슨 나 되게 약간 인지 부조화거든요. 뭐 빈틈 없다든가, 완성도가 높다든가. 개연성이 너무 나 솔직히 말하면은 네네. 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재밌는 드라마예요. 일단 맞습니다. 글빨이 좋은 드라마인데 나는 그 김은숙의 모든 단점이 파트 2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일단 뒤로 갈수록 약간 사실 늘어졌다라기보다는 점점 갈수록 이제 무리수가 조금씩 나온다? 그리고 이제 무리수가 이게 복수가 뭐 빈틈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한 80% 이상은 우연에 기대고 있어요. 복수가 진짜로. 그 우연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80% 우연 중에 이제 한 나머지 20%는 남자친구 체력에 기대고 있다. 이거는 너무 달콤하지. 개달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짜 이 복수를 어떻게 치밀하게 할까를 되게 이제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이제 네네. 우리가 마치 추리 소설 보듯이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이게 약간
그런 추리 소설의 그런 쾌감이 약간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는 느낌이면은 이건 거야. 풍선은 이렇게 이제 서로 막 둥실둥실하면서 막 부딪히고 있는 느낌. 대충 일로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가는 느낌. 너무 아름답지, 너무 아름답지. 그러니까 재밌던데? 맞아. 막 아름답고 뭉실뭉실하고 막 그래. 근데 뭔가 착착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야. 대충 둥실둥실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파트 2는 솔직히 파트 1은 이제 밑준비라고 생각을 했고 파트 네. 2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실망한 부분들이 좀 많았다. 좀 뭐 있었다. 물론 이제 또 그런 이제 좋은 부분들도 이제 많긴 했었지만은 네. 파트 1에 파트 1에서 이제 그 빌드업을 해놓은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좀 우연에 기댄 전개가 너무 많았다라는 게 그 이제 뒤에서 이제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뭐 재밌게 봤고 재밌게 봤으면서 그 좀 약간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저 지금은 현재로는 파트 2를 더 많이 보고 있는데 네. 파트 1은 저 한 40번 본 것 같거든요. 뭐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네. 근데 하도 이제 우리 그 화민준도 패널분들이 김우숙 작가님이 뭐 대단하다. 국내에서 네네. 대단한 작가님이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 처음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보니까 디테일이 진짜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훌륭한 디테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재밌구나, 정말 잘 만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맞습니다. 보면서. 네.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 번 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니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혼자 술 먹고 그러면 DP를 제일 자주 봤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 DP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그 DP 좋아해서 많이 봤었는데. 네. 네, 그거 많이 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더글로리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또 DP를 봤던 이유는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공군 캠프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대한민국 남자들이 어떤 군 생활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뭐 이런 약간 느낌. 판타지 나한테는. 진짜 사나이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는 현실 판타지. 그렇습니다. 저런 군대도 있구나. 약간 그럴 수 있지. 농담입니다. 네네.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 보면 이 바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뭐 그 집의 개념이라든지 흑과 백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그 바둑 용어로 얘기한다. 포석을 정말 잘 깔아놨다. 맞아요. 드라마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문동원이 그 주회장한테 이제 바둑을 배우면서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바둑을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라 끝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드라마 구석구석에 보면 약간 반전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뭐 기세를 잡는 장면에 보면은 네. 꼭 그 구석에 보면은 까만색 점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흰색 돌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배치가 맞습니다. 되니까 야 세상이 너무 재밌네 그러면서 저는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구조적으로도 이야기의 구조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에서 어떤 실마리가 되는 부분들, 약간 결정적인 뭐 단서라든가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깔아놨던 보석들이죠. 그죠? 제일 처음에 깔았던 어떤 그런 약간 그냥 지나가듯이 했던 얘기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든가 결정적인 그렇죠. 어떤 약간 뭐랄까 암시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둑하고 이어지는 그죠? 테두리에서부터 둬야 된다. 구석에서부터 둬야 맞아요. 된다. 이런 것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좀 또 재밌게 봤는 거는 이제 그 캐릭터 의상들도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네네. 아직까지 저는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문동은이 네. 똑같은 옷을 딱 2번 입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체크 무늬 바둑판 같은 갈색 어. 코트를 입고 가운데 이렇게 그 흑돌처럼 단추가 있는 옷을 입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2번 정도 입었는데 그게 아직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판이 다 짜여지고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건지. 근데 왜냐면 이게 파트 1 마지막에 나오거나 파트 2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니라 네. 파트 1 중간쯤이랑 파트 2 중간쯤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냥 코디가 갖고 와서 입은 거지. 아니 근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알지. 의상팀에서 이 주문을 해가지고 코디가 가져와서 입은 거지. 그럼 작가님이 시킨 거지. 그냥 입어도 돼요. 그래서 그 의미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열심히 덕질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해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의상 이제 출연한 어떤 주인공들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에 대해서도 그 씬마다 어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바둑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흰 의상을 입었다면 저쪽에서 까만 의상을 입고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이 대비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좀 실수했던 게 이게 난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봤는데 네네. 그 무당이 이제 그 엄마한테
이름에 이응 들어간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아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양아치 뚜껑꾸하고 문동원을 묶으면은 네. 이응 들어간 애들이 이응의 개수를 합치면 6개예요. 네네. 6개요. 그 전재준 없지? 전재준 네. 없고 이사라 1개, 최정 2개, 손명호 2개, 뭐 네. 이렇게 문동원까지 어. 합치면은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게 왜 6개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작가님이 이렇게 대단하시다면은 네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네. 이 바둑판의 네 쪽이 귀라고 하는데 네. 귀에다가 집을 지으려 그러면 바둑알이 6개 필요하대. 그렇군요. 구석으로 몰아넣을 때 어허.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바둑알이 6개 필요하대요. 진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다 어리둥절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근데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는 좀 왜되겠지라고 생각을 네네. 하면서 좀 했는데 네. 박연진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려 그러면 바둑판에서 네. 돌이 6개 필요하다. 근데 아하. 진짜 거기까지 생각했을 법해 진짜로. 했을 맞아요. 것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박연진을 중앙에 몰아놓고 몰아세우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캐릭터들 박연진과 연계된 캐릭터들 이제는 3명이 더 추가돼요. 주여정하고 강현남하고 그다음에 그 하도영까지 들어와요. 네네. 이거는 모든 이 문동원과 박연진 사이에 얽힌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원래 그 양아치 특공대의 동그라미가 바둑알이 6개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하도영, 주여정 그다음에 강현남이 합류하면은 바둑알이 6개가 다시 추가가 돼요. 아하. 그럼 바둑알이 12개인데 이거는 중앙에 집을 지어가지고 쌈 싸 먹으려 그러면은 바둑알이 12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합니다. 이겠지라는. 죄송한데 중앙에 넣으려면 4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집을 지으려 그러면은 그래요?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으려면 12개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죠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뭐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대충 들었는데도 지금 동그라미 수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계산했는데 가까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트집을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었는데 6개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머릿속으로 셌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어떤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살렸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시는데 설명을 착각한 것 같아요. 개수가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래요. 뭐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메시지 같은 거 연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도 좀 파봐도 가치가 있을 법한 드라마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파트 1 얘기했을 때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 나눌 때 제가 그 이름에 이응 들어간 애들하고 놀지 마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그런 거 치고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드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났다. 어차피 망할 사주였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파트 2에 나왔죠. 실제로 그쵸. 갑자기 어느 순간 엄마가 했던 그 얘기를 연진이가 떠올리면서 그죠? 주변에 사람들 이름을 떠올리는데 하도영 막 다 이응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확실히.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김수불님 얘기도 진짜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셨을 것 같아. 작가님께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이야기에는 엄마 홍령애가 이응이 제일 많아. 맞아요. 이응이 5개 있어요. 이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이제 자기 딸이라고 데리고 있었던 그 하예솔. 예솔이 나중에 크면 우영으로 돌아오잖아. 그다음 개대박은 친구 동그라미. 개소름. 와 개소름. 동그라미. 죄송한데 왜 우영으로 돌아와요? 예솔이가. KK 드라마 입었어. 걔 아역이 옛날에 걔였잖아요. 그쵸. 하예솔이 그 우영호에서 저기 어리 우영호였죠. 맞군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데 우리 김수부님께서 그런 부분을 캐치하시다니 대단합니다. 네네. 그 영국 갔다 돌아오면 우영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는 김밥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동은이 김밥 좋아하니까 정면 승부하겠다 김밥으로. 굉장합니다. 복수를 하겠다. 친구를 알고 나를 알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친구다. 약간 그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복수는 김밥부터 하겠다 이런 거지. 방송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숫자랑 한글에 약하군요. 늘 같은 모습이네요.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송국에 동훈이가 찾아오잖아. 찾아와가지고, 연진이한테 최후 통첩을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가잖아. 이제 파트 2 초반에 보면은, 네.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막 과거에 모아놨던 자료 같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당당한 척 하면서 막 바닥에 꾸겨가지고 버린 것처럼. 던졌는데. 이렇게 놔놓고, 일일이 다 소중하게 펴가지고, 너무나 소중하게, 친구들한테 가져가죠. 이런 거 들고 왔더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다시 일반인들이 막, 그게 무슨 학폭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사라가. 그죠? 너 같은 너한테는 유명인이나 너 같은 유명인이나 문제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학폭이 뭔 상관이냐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혹시 네가 진짜 소희도 죽인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분위기 막 이상하게 몰아가죠, 걔들이. 네.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그 관계가 거짓된 관계였는지. 진짜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 드는 게 괜히 친했어. 안 친해도 되잖아. 괜히 자기들끼리 친구라고 친해가지고 맞아. 완전 다 개 바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그죠. 그니까요. 차라리 안 친했으면 어땠어. 그러니까 괜히 친해가지고 다 죽었는 거지. 맞습니다. 팔짱 거지? 연진이의 팔짱 거지. 네네. 그쵸. 그런 거 보면은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무당 자체가 실력이 되게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 드라마. 네네네네. 네. 왜냐하면은 이 무당이 진짜 실력이 이름에 동그라미 있으면은 잣된다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잣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신영사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 하는 여자애가 있었잖아. 맞아. 네. 액 막아주는. 자기랑 그 시간에 잠자리 안 하면은 그 액 안 막아준다 그래도 결국 죽었지. 맞아. 그래가지고 잠자리 거부한 날 바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마지막에 이제 문동은이랑 다크템플러 같이 왔는데 그거 이제 땡 때문에 해주잖아. 소희의 영혼이. 근데 그때 그 무당이 그러잖아요. 왜 이 죽은 년 사주가 여기 와서 막 설치고 있어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맞습니다. 공중에다 칼부림 해가지고 그래서 문동은 원래 머리 깨져서 죽어야 되는 사주인데 살았잖아. 액땜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액 때문에 해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당 자체가 실력이 진짜 있는 건 사실이었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 거기서도 그런 묘사가 나오죠. 신발이 좀 떨어졌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히 실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한 사람이었는데 나쁜 쪽으로 그 실력이 너무 많이 낭비하다 보니까 그쵸. 벌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것도 그 장면에서 마지막 이제 굿하는 장면에서 되게 잘 묘사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나는 근데 그 굿하는 장면이 그렇잖아요.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막 무당이 막 그러잖아. 네. 막 나야 소희야 막 그러면서 이거 벗을까 막 그런 거. 난 처음에 가서 그 전에 이제 문동은이 약점을 잡았잖아. 네. 그래서 연기를 나도 연기시킨 줄 알았어. 다고 생각을 아니죠. 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점점 보다 보니까 근데 얘가 진짜로 하면서 이제 쓰러져. 벌전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렇죠. 아니 씨발 왜 갑자기 호러 오컬트 쪽으로 왜 가느냐고 갑자기 거기서. 그거 되게 무섭던데.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워. 아니 나 인지보자 저거 죽은 척 쇼하는 건가 처음에 하다가 막 서로 막 밥상 없고 막 애들 도망가고 벌처리다 그러면서 보니까 진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문동은이 팩이 있었나? 아니 이상하잖아. 갑자기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에서 갑자기 오컬트로 가니까 약간 장르가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진짜 유치했던 게 뭐냐 이제 거기 연진이 엄마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위에 이제 뭐 이런 부적. 막아주는 부적 같은 게 머리 위로 툭 아씨 뭐 강씨처럼 뭐 이렇게 뜩 위에 떨어져. 너무 일차원적이다. 너무 일차원적이다. 너무 좋던데. 그죠? 너무 멋있었다. 너무 멋있던데. 그거랑 비슷한 장면 파트 1에서 이제 동은이랑 주여정이 이렇게 처음에 둘 다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약간 손이 이렇게 닿아 있고 빰빠라밤 갑자기 결혼식 결혼 그거 나오면서 나 그런 장면 못 견디겠더라고 정말. 작가님 이건 아니지 진짜. 근데 한 마리게 떨어졌어 그런 거 치고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도깨비하고 겹쳐 보이는 부분이 좀 많아서 신에 대한 어떤 기본석 작가님의 신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이었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잖아. 엄마가 돌아온 이후에 엄마에게서 이제 자기를 숨겨줬던 어떤 부동산 집주인 할머니하고 이제 자기가 연관관계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알게 되는데 너무- 그거를 계기로 인해 가지고 네. 자기의 복수가 서서히 완성되어 가면서 자신의 여정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을 뒤돌아보는 이야기가 살짝 나와요. 그렇죠. 문동은이 네. 뭐 이제 집주인 할머니도 뭐 돌아보고 그 외에도 주여정이 이제 약간 살인범 자기 아빠 죽인 강현천. 그 사람이 보낸 편지들 이런 것들도 음. 읽어보는 장면들도 좀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뭐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그거에 대한 포인트들. 네. 그러니까 뭐 안정미 간호사쌤 덕분에 뭐 학폭 당시 진단서나 자료들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뭐 구성이가 아는 오빠들 문신 오빠들 알고 있는 오빠들이 있다면서 그 도움을 좀 받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뭐 아니면 심지어 목적을 잃고 원래는 죽으려고 그랬잖아 자기가 네. 죽으려고 그쵸. 했는데 이때까지 살아있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소희의 시체, 소희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다시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를 원동력을 좀 얻었죠. 원동력을 가지게 된 거잖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 동훈이가. 그죠?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모든 복수의 여정이 온전히 자기 혼자서 이제 아둥바둥 살아오면서 다 이뤄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고 필요한 순간마다 뭐 신도 도왔는 거지. 주변인들을 통해서 신이 이렇게 도와왔다. 이제 정말로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동훈이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이제 한 번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신이. 그런 식으로 조금 잘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신이 동훈이와 함께한 순간들이 중간중간에 많았다라는 거를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도깨비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도깨비에서 이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거든. 도깨비는 아예 신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신이 약간 돈의 신 같아서 그래. 돈의 그렇지. 신이 이렇게 주여정을 보내주셨으니까 아하. 거기서 이미 거의 끝났거든. 약간 거기서 보면. 돈신. 근데 그래서 저도 그 벌점 받는 장면이 이런 부분에서 좀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연기시킨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 왜냐하면은 맞아요. 동훈이가 그 옷 벗어줄까 하는 그 얘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동훈이는 옥상에서 그렇죠. 단둘이만 있던 상황에서 그렇지, 나왔던 그렇지. 그 장면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능력이 없지 않았던 실력이 있었던 이 무당이 자기 능력을 안 좋은 데다 계속 쓰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벌 받은 거예요. 가장 무당스러운 진짜 구슬하다가 벌전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잖아. 왜냐 그 전에 이제 그것도 돈의 신의 그 버린 게 그 전에 이제 그 뭐냐 그쵸, 이모님 홍영이한테. 남편한테 줄라던 돈을 걔가 받고 이제 맞아요. 이거 그랬잖아. 그 10억인가 뭐 그랬던 거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10억 때문에 그 돈의 신이 이제 노한 거지.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가 되네요, 씨발. 뭐 들으면 다 이해하면서 왜 화를 내면서 드라마를 봐요. 그러니까 괜히 화를 냈어. 그렇습니다. 근데 나 솔직히 여기 이제 뭐 그래요. 나 주변에 솔직히 뭐 도와준 사람들 그때 도와준 사람 그런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주여정은 진짜 너무 억울해.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신데렐라 뭐 그런 거 얘기 나올까봐 마지막에 일부러 접근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그렇습니다. 깔아주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어쨌든 걔네 둘이 만난 건 우연이고 얘가 그리고 주여정이 얘한테 한 번에 반한 것도 우연이고 갑자기 반한 것도 우연이고 다 안 반하겠어요? 우연. 그 정도면 안 반하겠어? 반하겠지. 난 그때 이제 인사불성이었는데 뭐 아무튼 그럴 수 있지. 그래. 네네. 뭐 선남선녀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근데 너무 훅 빠졌어 보면은 주여정이.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이것도 김은숙 작가님 뭐 또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그리고 것도 서로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게 어떤 네. 동질감을 주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 이게 좀 복수하는 꼬라지들이 뭐 음. 몇 개는 되게 이제 좀 치밀하게 한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엄마를 보내는 장면 같은 거는 엄마는 나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개연성이 있었다고 생각해. 맞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진짜 뒤에서 나오는 그 제대로 반전. 보였어.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약간 또 이제 살짝의 개연성을 따져보면 엄마가 집에서 그 불판만 안 엎었어도 정신병원까지는 안 갔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 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고 있잖아. 네. 동은이한테 언젠가는 그런 행동을 했을 사람들이야. 뭐 맞아. 방에서 그걸 안 뒤집었을지언정 그게 어디서 자기 냈을 마음대로 거죠. 안 됐으면
동훈이한테 칼을 찔렀든 아니면 맞아요. 술을 먹고 와서 학교에 와가지고 딴 사람한테 애기 엄마들한테 사고를 쳤든 무슨 짓이든 해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을 사람이야. 그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는 그나마 이제 개연성이 제일 있다고 맞아 생각하는 맞아.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약간 허술한 게 그 이제 일단 번외편으로 그 이모님 남편 죽이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차도 살인을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은재 엄마가 죽이게 만드는데 솔직히 거기서 좀 그렇지. 왜냐면은 무당이 빨리 일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건너가는데 그 이제 연진이 엄마는 차를 타고 있고 그 옆에 경찰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뭘 달려. 맞아요. 그러다가 그 뭐 내가 보기엔 잠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아 하더니 이게 그 타이밍을 계속 맞춰서 왔다는 거잖아. 그렇죠, 대화를 그렇죠. 하면서 얘한테 지랄을 하면서 이 그 정도 어두운 드라이빙 곳에서 스킬은 말이 안 된다. 그렇지. 그 이니셜 D에 보면 그 조명 없는 산길이 얼마나 그 잘 안 보이고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치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 걔가 그 딱 건너는 타이밍에 걔가 거기 갔다는 것도 사실 좀 너무 조금 나는 그 어거지성이 장면이 있죠. 조금 헷갈리더라. 네. 그 위에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렸는 떠밀었는데 거. 떨어뜨려서 나도- 차에 치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그런 거 같아. 아니야, 일로 건너오라 그랬으니까 건너올 근데 위에서- 때 무단횡단을 그러니까 무조건 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나도 근데 위에서 툭 떨어진 거. 그 위에서 떨어진 걸로 보였는데 그러면서 왜 처음에 그래요? 빨리 이쪽으로 건너오세요라고 할 때 거기 위로 올라가는 그게 보였잖아. 그러니까 비춰줬잖아. 랩터 같이 육교가 있고. 육교 같은 걸 비춰줬잖아. 그러면 그 무당이 밀었다? 밀었을 것 그렇지. 같은데. 무당이 만나서 어. 차가 오는 걸 보고 타이밍 맞춰서 밀어가지고 그게 나는 아. 차에 받쳤다고 생각을 했거든. 무당이 그럼 그쪽도 그러면 약간 좀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건하시. 그분은 수련을 쌓았을 수 있어. 힘이 있으면 하지. 칼 춤추는 거 못 봤어요? 아, 굿에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작두에도 올라가고 할 테니까.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 음. 그렇다고 해서 그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진 않거든, 사실. 그렇지. 그럼. 나도 굳이 하나를, 그 모든 복수 중에서 하나를 조금, 요 부분은 조금 허술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면 나도 네. 그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딱 만약 떨어뜨렸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무단횡단이었든, 그거를 차를 딱 맞춰가지고 치여가지고 막 모든 상황도 또 다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죠? 그렇죠. 비도 오고, 뭐도 안 보이고, 보이지도 않고, 카메라도 옆에 없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무리수가 없는 건 아니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연진이가 손명호를 안 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손명호가 죽음으로 해서 이제 왜냐면은 마지막에 그런 게 나와요. 소희의 그 명찰도 사실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 그렇죠. 난 맞아요. 그래서 자꾸 그거 나오길래 저게 씨 10년 뭐 지금 뭐 한 20년 지난 거잖아요. 20년 지난 저 명찰이 그것도 뭐 걔가 연진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진 거. 뭐 지문 뭐 혹시 좀 묻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나간 사람도 경찰도 만지고 동훈이도 만지고 다 만졌단 말이야 그 명찰을. 그러니까 보면은 그 뭐 증거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진짜 마지막에 진짜로 증거가 안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손명호가 안 죽었으면은 연진이를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학폭 폭로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그렇죠. 추락을 시키긴 했는데 음. 감옥까지 보낼 방법이 보면은 사실은 왜냐면 그 증거도 심은 거잖아요. 이제 그 그렇죠. 손명호 손톱에다가 손명호 이제 손톱. 주여정이 이렇게 손톱에다가 살점을 심었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이게 손명호가 안 죽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그 경찰이 보험으로 손명호를 장례식장에 안 보관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라는 그런 모든 맞아. 이 진짜 이 구멍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되게 큰 구멍들이 있어 이렇게. 그게 뭐가 비틀이 없살만. 처음에는 살인을 네. 예상하고 네. 거기까지 이제 교도소까지 넣는 것까지 계획을 안 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아니야, 파트 근데 1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사회적 뭐. 그 가장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같이 말라 죽어보자 하는. 그냥 말라 죽이려고 하는 게 의도였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간 거는 그게 더 나는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 드라마가 네. 대단하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동훈은 진짜로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제 연진이가 사람을 죽게 만든다든가 또 한 번 네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 복수는. 그죠? 그렇지. 폭로까지가 다였던 거지. 그러면서 그렇지. 기상캐스터에서 추락하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그것까지. 외롭게 고립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복수라고 생각했을 텐데 거기서 자기가 원래부터 인간이 쓰레기다 보니까 거기서 더 나간 거는 자기 스스로 벌을 받는 거야 거기가. 그치. 아니야, 그런 근데- 게 대단한 거지. 그 아니야, 부분이 근데 대단한 거야.
그게 내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파트 1에서 이미 손명호한테 이제 그 소희의 시체 얘기나 이런 걸 하면서 그렇죠. 그거를 약간 유도하는 식으로 이제 파트 1에서 점점 약간 그렇게 밑밥을 뿌렸다. 일부러 그렇죠. 손명호한테 접근을 해서 뭐 손명호한테 약간 호감이 있는 것처럼 해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약간 연진이가 뭔가 죽이거나 뭔가 가해를 할 거라는 뭔가 확신을 가진 것처럼 좀 접근을 했어요. 그건 아니야. 아이. 그건 신PD가 맞아. 길게 가는 것 같고, 야. 심지어 우리가 방송, 그 파트 1 얘기할 때, 방송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네. 동은이는 손명호가 실종됐을 때도, 손명호가 실종된 것만 해도 자기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고 얘기했다는, 그게 그 드라마에 분명히 나오는데 뭐. 아니 근데 연진이가 그걸 죽이기까지 유도를 했다고 지금 상정을 하니까 벌써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뒤에 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아니야. 그 사이를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걔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걸 와해시키고, 그러면서 연진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동은이의 계획이었는데, 걔들이 타고난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 진짜로 부정타도록 나쁜 짓을 많이 악행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신에 의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됐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더 벌을 소급해서 더 많이 받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대사가 있잖아요. 천벌 같은 얘기도 있으면 천벌이지. 그게. 맞아요. 자기들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벌어서 이게 받은 무슨 벌이지. 18년인가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허술하게 계획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솔직히 죽여야 생각하면. 된다? 무조건 아니 죽이는 게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혜정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그냥 모가지에 이제 연필을 꽂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장에 연필로 머리를 왜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그런 거는 지적하면 아니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 진짜 그러니까 뭐. 꽂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혜정이도 복수의 대상이잖아. 네네. 그렇지. 근데 걔가 이제 그 목에 꽂을 거라는 건 어쨌든 예상을 못했을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걔에 대한 뭐 그 다른 계획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뭐 그럴 텐데 이제 내가 보기엔 그런 게 이제 너무 그냥 얼렁뚱땅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풍선처럼 이렇게 뭐 그냥 인생 강은 강요 물은 무료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뭔가 한다는 게 그 18년을 준비한 것 치고 너무 어슬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좀 그런 대사가 있긴 했죠. 그러니까 혜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쉽게 해결될지 몰랐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 뭐 이런 대사 비슷한 대사가 동훈이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파트 2.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이 새끼 이거 그 준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복수하면 안 되지. 아우 속 터져. 그 개인적으로 문동훈한테 연락해서 어떤 알았어. 계획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오세요. 알았어. 그 없는 건데 자꾸 그 없는 거를 상정을 해가지고. 안 돼. 없는 걸 보려고 지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없는 거야. 거를 지금 보려고 하니까 아니, 스스로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앞에서 말했죠. 그런 이제 진짜 이런 딱딱 맞물려서 진짜 계획대로 네네. 딱딱 해서 얘네가 조금씩 파멸해가는 그런 걸 보고 싶었는데 너무 우연에 기댄 게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웠다는 거예요. 기본 저 같은-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 재밌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재밌는 봤어. 드라마예요. 근데 저는 뭐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게 결국에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이야기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동훈이가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착착 맞아 떨어져가지고 다 복수를 성공했어. 그게 더 자기적이지 않을까? 재밌지. 재미가 없고 그 과정에서 피로가 쌓이고 너무 그게 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PD니 네네. 뭐가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분명히 준비를 해왔던 복수의 방법들이 있겠죠. 플랜이 있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은이가 실제로 자기가 준비했던 계획보다 오히려 자기들이 개차반처럼 살아오고 악행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들도 정말 모래성 같은 관계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진짜 호수에 돌멩이 하나만 발칼 호수에 던졌을 뿐인데 내 속 괴물이 튀어나오는 정말 거기에서 진짜 막 정말 자기가 동훈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손쉽게 진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다 무너져 내려가고 서로 막 죽이고 찌르고 막 그죠? 그렇게 되는 과정들에서 느껴지는 더 카타르시스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이제 그게 너무 동훈이가 정말로 준비해왔던 계획들을 착착 보여주면서 한 사람 이렇게 다 찾아갔어. 복수를 하고 이랬으면은 솔직히 조금 오히려 나는 거기서 말도 안 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 게 얘기했잖아. 솔직히 동훈이 위치
뭐 직업 다 노출됐고 동훈이가 자기들한테 어디 복수하려고 선지하고. 한다는 사실도 다 노출됐고 그런데 얘들이 병신도 아닌데 솔직히 한 5명이서 그거 하나 진짜 나쁜 마음 묻으려고 먹으면 했어. 사람도 죽이는 그렇죠. 애들인데 못 묻겠어? 근데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의도치 않은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막 무너져 내려줘야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고 그치. 설득력이 운동원한테 있는 집중을 거야. 못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싸운다고 어. 그런 거지 맞아. 그러니까 구덩이를 팠는데 문동원 묻으려고 구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자빠지는 게 이게 더 그렇죠. 재밌는 거지. 맞아요. 맞아. 그런 부분은 좀 재밌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네네. 재밌었어. 그리고 약간 나는 이제 전재준의 처리 방식 같은 게 이제 네네. 걔는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눈에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저격맹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또 그거를 또 혜정이가 우리 혜정이 음. 우리 이제 재준이가 빨리 싸는 혜정이. 어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혜정이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뇌가 되게 청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뇌가 청순해서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 이제 목 찔리고 이런 게 왜냐하면은 이사라랑 그렇게 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훈이 때문인데 이거 또 동훈이가 살살 꼬신다고 이게 그렇죠. 뇌가 청순하니까 이제 싹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또 스스로 이제 또 재준이한테 안약을 넣고 재준이가 그렇게 이제 또 망하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애고,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훈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죠? 자기가, 전재준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전재준한테 배신 당했으니까, 나도 네 복수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캐릭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약간 그런, 복수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몸매도 네네. 되게 잘 보여줬죠, 이번에. 어허! 아주 아름답더군요. 뭐 대역이니 CG니 뭐 어쩌니 하는. 아, 그래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아무튼 뭐 좋았다. 결과물이 좋았다. 약간 그런 거. 맞습니다. 근데 나는 파트 1에서는 전재준은 진짜 마왕 같았어. 아, 얘는 그치. 정말 못 무너뜨리겠어. 돈도 있고 남자에다가 성별 맞아. 자체고. 그리고 유일하게 동훈이가 앞에서 이제 옛날같이 공포스러운 얼굴을 드러냈던 인물이 전재준이었죠. 파트 1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마왕 같았었는데 그 분위기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트 2에는 개그까지 담당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아니, 재밌다. 아니 자꾸 갈수록 호감이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갈수록 호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분위기는 수상해. 분위기 수상하고 스탠스도 항상 분노에 맞아. 차 있고 뺏으려 그러고 파괴하려 그러고 그러는데 왜 나오면 웃긴지 나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아니 갑자기 아니 진짜 드립이 너무 찰지잖아. 내가 맞아요. 시즌 1에서 우리 그 빨간 머리 하나 때도 이제 그런 대사 나 우리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어떡하지? 뭐라고 그런 대사라든가 얘가 드립을 너무 찰지게 쳐가지고 맞아요. 얘 한번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나쁜 애 같지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보면서 느꼈는 건데 네네. 이게 약간 막 국뽕심이 올라 한국 사람이라서 다행이다. 이게 다 100% 알아들리니까. 그 드립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추선생한테 갔을 때 그 짱이었었거든. 추선생 잡으러 갔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차 타고요. 그러니까 야, 그거 내가 치는 드립이랑 똑같은 수준이잖아. 니 네 얼굴이 못생겼잖아. 그만큼 삼국통일. 숨도 안 쉬고 똑같은 소리. 프로토스 아니야? 이어진 거 아니야? 칼라로 이어진 거 같은데. 여러분, 이 정도는 통해야지 서로 동훈이 같은 이렇게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도 이게 배신을 안 한다고요, 친구들이. 이 정도는 통해야 됩니다. 그죠? 이 정도는 돼야 이 공고한 우정이 유지가 됩니다. 네. 더워. 아니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고 맞아요. 너무 참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암만 뭐 K 드라마는 이게 잘 팔린다 그런데 그래도 뭐 약간 그런 거죠. 그 미국 차를 국내에서 타면은 막 물렁물렁하니 직선만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일 많이 소비해준 데 미국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미국인의 취향을 제외하고 미국 차를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전 세계에서 판다고. 근데 한국 드라마도 이게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이런 게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전 세계를 겨냥하고 이 대사를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들린다는 게 진짜 행복했고. 그래서 지금 벌써 뭐 유튜버 같은데 그런 거 있더라고. 막 그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번역했을 때 어떤 재미가 있냐 그런데 저 이거 이미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 타고 왔는데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이게 딴 나라 말도 재밌을까 그러면서 일본어랑 영어랑 다 봤는데 별로 재미없어. 그래요? 그렇군요. 어떻게 하냐면 how
뭐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으로 근데 How did you came 그게 here? by car? 뭐 그런 거 재미없어. 네네. 재미없고 어. 그다음 막 저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다른 말들 혜정이가 이제 목소리 안 나가지고 네네. 전재준 집에 갔을 때 야 너 말 못하지? 박수 쳐라. 10분 20분 그런데 이제 그 법규 하니까 그새 수화가 늘었어.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나가는데 이제 그 담배 맨솔 펴. 목 맨솔 펴. 목이 확 뚫린다. 진짜 개 악마 같은데 개 호감이야 진짜로. 그래서 너무 말하는 게. 근데 그게 딴 나라 말로 들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럴 수 있지. 있겠네. 좀 이해가 안 될 수 네. 있어. 그런 부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게 좀 뭐랄까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돌아온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좋은 게 돌아온다 그런 느낌인 게 저희 뭐 한 20대 때 일본 드라마들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자막 없으면 못 보고 그다음에 번역에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야 이 K 드라마의 찰진맛 이제 100% 즐길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거. 그렇죠. 세계를 감사합니다. 선도하는 수준의 어떤 K 드라마의 대사들을 너무 찰지더라고요. 이런- 웃긴 장면이 재밌었어. 아니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김은수 작가님 원래 이런 대사 많이 치시거든 드라마에서. 그렇죠. 도깨비에서도 되게 많았고 더킹 영혼의 군주에서도 많았어요. 근데 이 대사들이 되게 살리기가 힘들어. 그렇지. 이런 맛을. 근데 전재준 연기한 이 배우가 박성훈 배우가 굉장히 잘 살렸다라는 생각도 네. 첫 번째 들었고 그렇지.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기존에는 약간 로맨스 위주의 드라마다 보니까 소재는 조금 뭐 약간 신선하거나 좀 새로운 색다른 소재들을 많이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랑 이야기 뭐 로맨스 이런 드라마들이었잖아요. 김은숙 작가님 드라마가. 근데 여기에 범죄 약간 스릴러 약간 무거운 이런 장르성이 더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즐거운 대사를 치는데도 조금 의외성 있는 대사를 막 조금 어이없는 대사를 치는데도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지금 무겁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튀지가 않고 오히려 이게 중화가 돼가지고 더 그 대사가 찰지게 들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김은수 작가님이 오히려 더 잘 쓸 수 있는 장르를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런 전재준의 어떤 대사들에서도 많이 느껴졌었어요. 저는 네네 거의 똑같거든 사실 그 전에 도깨비라든가 맞아. 이런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 느낌이. 진짜 네네. 주인공들의 이상한 말투가 있거든.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말도 안 되는 말투인데 그거를 막 공유나 막 이런 저런 연기력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말이 되게 하는 거야. 이병헌 이런 사람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연기력 조금이라도 딸리면은 이민호 이런 사람 어허! 조금씩 이상했거든. 주어를 넣지 맙시다. 주어를 넣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름은 넣지 마세요. 이제 넣지 마세요. 조금 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정진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막 저희가 그런 거 했었잖아요. 옛날 막 그런 좀 너무 무거운 분위기, 너무 좀 팍팍한 분위기 있으면은 좀 이렇게 한번 분위기 트위스트 해주긴 한데 그게 결과물이 약간 와우. 맞아. 자칫 잘못하면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분위기 이어가고 그런 맞아요. 그런 복수의 자기 예소리를 뺏어오고 싶은 그런 막 분노를 유지한 채 맞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사를 하면서 사람을 웃긴다 그러는 게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장면 있잖아. 보면 그 장면이 있잖아. 전형적으로 예솔아 그 아빠야 그래 아빠야 그러면서 삼촌하고 카카오도 사놨어 막 이러면서 너무 해맑어. 예솔이 없어요. 예솔이 이민 간다던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이씨. 왜 화를 내는 거야? 거기 누가 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예솔이도 없어. 예솔이도 아니었어. 카카오하고 삼촌 사놨다고. 졸라 웃겨 진짜. 맞아요. 그리고 네네. 특히 이제 하도영한테 처맞고 나서 이제 옆에서 이건 너 아씨 안 잡았어. 맞아요. 진짜 정말로 쓰레기 같고 정말 무서운 어떤 그 캐릭터를 잘 보여주면서도 진짜 재미있는 대사들도 정말 잘 살리지 않았나 그죠? 근데 확실히 파트 1에서 전재준이 아까 김승풀 말대로 뭔가 얘는 이제 문동호에 나타나서 막 그럴까요? 막 애들이 다 당황하기 시작하잖아. 막 자기 뭐 이런 약점 같은 것들 막 네네. 하나씩 갖고 오고 그런데 전재준만 뭔가 이렇게 꼿꼿하게 얘는 네 맘대로 해봐 뭐 약간 이런 식이잖아. 끝판대장 같은 그런. 얘는 문동훈을 이제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파트 2에서는 점점 얘가
조금씩 이제 문동훈이랑 엮이면서 점점 병신돼가는 모습들은 그렇게 조금 맞아. 근데 조금 너무 호감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나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때려도 좋은데 술 한잔 먹고 싶더라. 진짜 재밌을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을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이거는 뭐냐면은 네. 그 영화 친구에서 요성 캐릭터의 그 관객들이 음.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아. 요성이 절대로 그 장동건 죽이라고 시키지 않았을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캐릭터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 몰입을 많이 한 거야. 이 드라마를 보신 우리 패널분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호감을 좀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난 그래서 그 뭐지 파트 1에서 그 마왕 같은 전재준을 문동은이 어떻게 처치할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문동은이 아니라 그 하동이 결국에는 처치를 하고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하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죠. 언제든지 뭐랄까 그 박연진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딸 뭐 상관없어 나 혼자 살면 돼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딸이 아님에도 알고 자기 입으로 내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대치점이 이제 하도영하고 그 다음에 전재준으로 넘어가는 것도 진짜 좋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전개들. 네. 그런 것도 좋았고 나는 그런 것도 있었어. 특히 하도영이 이제 뭐 결국에는 마지막에 좀 스포긴 하지만은 죽이게 되잖아요. 죽이죠. 근데 그렇죠. 약간 캐릭터가 나이스한 개새끼잖아. 여기서 하도영이. 하도영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 약간 자기만의 어떤 기준, 철학, 삶의 철학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도덕적인 마지노선은 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거.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뭐 사람을 해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보였던 게 말씀하신 대로 예솔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죠? 연진이가 외도하고 폭력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까지도 연진이도 포기하지 않고 예솔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쭉 보여줬었거든요. 보여줬는데 그런 하도영이었는데 연진이가 결국에 사람까지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결국에 그 연진이를 포기한단 말이야, 하도영이.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그 도덕적인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처럼 보여졌어요, 하도영이. 근데 결국에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사람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선을 넘는 행위를 했다는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하고 좀 겹쳐 보이는 게 있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출국하기 전에 예솔이하고 출국하기 전에 삼각김밥을 까먹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을 통해가지고 약간 문동은의 복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하도영이라는 사람도 이제 복수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 삶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이 좀 변화했구나. 살인자로 약간- 각성했다. 뭐 아니 뭐 약간 그렇다기보다 나는 약간 그게 좀 후련한 해후 같은 게 뭐 있는데 그런 원래, 느낌도 들고. 삼각김밥 원래 안 먹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먹으면서 먹었잖아. 눈을 살짝 좀 크게 뜨면서 세상에 이런 맛도 있네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준 것 같았어요. 맞아. 아니 자기 혼자 막 계속 맨날 집에서도 샐러드 먹고 많이 되잖아. 그치.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중간에 문동원하고 이제 호텔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저기한테 해. 주여정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네가 문동원을 사랑하면 옆에서 그런 복수를 하지 않도록 말리는 게 옳은 거지. 네가 그거를 돕는 게 옳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한단 말이야. 정확한 그 텍스트는 아니지만. 근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복수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그치.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서는 뭔지 알죠? 그렇죠. 자기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물론 이제 배경 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영도 뭐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자수성가한 캐릭터인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잖아, 하도영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자기는 이제 정도를 걸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딱 기준을 지켜가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사람 상대할 때도 그러잖아, 맞죠? 그렇죠. 나이스한 개새끼잖아. 자기가 이 사람을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런 걸 절대 티내지 않는, 그죠?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법적으로든 뭔 후환으로든 돌아오게 될 건데 왜 그렇죠. 복수라는 걸 선택할까? 너무 어리석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결국에는 그 상황이 오니까 그 상황이 오게 되니까 왜 이거를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느껴지더라고. 그 삼각김밥 까먹는 장면에서. 그 장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저는 그게
그 뭐랄까 그 삼각김밥의 맛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아 세상엔 이런 인생의 맛도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맞아요. 뭐 그렇지 알아가는 뭐 사람 한 명 담그고 먹는 삼각김밥이 그렇게 맛있 어허! 그렇게 맛있겠지. 아 근데 나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 전체적이 떨어져서 이제 시멘트 바닥에 가라앉을 때 네. 엄지를 올리면서 좀 가라앉을 바바바바바바 퉁퉁퉁퉁 네가 최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 발버둥 치고 살았지만 10분이면 엄지 하나 20분이면 엄지 2개 알죠? 이 엄지 올리는 게 올려달라는 신호인 거 알죠? 그렇죠. 아 하도영 리스펙 네가 짱이다. 진짜 못 이기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난 사실 전재준이 약간 나는 왜냐면 여기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연진이 정도가 죽을 줄 알았어. 왜냐면 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치의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연진이는 이제 감옥을 가고 재준이가 이제 죽고 그러니까 뭐 사실 재준이는 사실 양눈 잃은 채로 살아도 약간 고통스럽게 그냥 살려두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드는데 왜냐면 좀 호감이 돼서 얘가 술 한잔 먹고 싶어서 술 한잔 먹고 싶었어. 아니 뭐 근데 뭐 아, 나름 형 왜 이렇게 늦었어요? 술자리 왜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왔어. 아니 그러니까 형 뭐 소주 한 잔 먹을 거예요? 2잔 먹을 거예요? 한 잔 먹을 거면 1개 2잔 먹을 거면 손가락 2개 쌍따봉을 날려주세요. 그새 수화가 늘었어 아유 뭐 아무튼 근데 하도영은 어쨌든 이제 이제 전재준이 이제 양립할 수 없는 존재. 왜냐면은 이제 계속 그렇죠. 살려두면은 이제 이 예솔이 호환이 될 아빠라고 이제 테니까 깜짝깜짝거릴 테고. 맞아요 그렇게 살인의 눈을 뜨고 이제 뭐 그런 길을 가는 거죠. 뭐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전재준 최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연진이도 보면 이제 마지막에 지가 약간 이제 옛날에 학폭을 하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당하지. 맞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데 그런 게 있잖아. 감옥 갈 때부터 감옥에서 괴롭힘 좀 당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 맞아. 딱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근데 맞아요. 전형적이지만 뭐 아주 그냥 통쾌하죠. 그리고 맞아. 그러니까 시원하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뭐 비싼 트로피나 진짜 성벽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게 되잖아. 그래. 엄마도 그죠? 있고 엄마도 심지어 그렇지. 엄마한테 맞아 배신 당하고 막. 그 왜냐면 마지막에 울부짖는 게 이해된 게 자기 마지막 띠빼가 이제 밖에 있는 엄마였을 텐데. 맞아. 엄마가 뭐 돈으로 어떻게 해서 꺼내주든 뭐가 마지막 띠빼도 엄마도 잡혀오면 이제 맞아. 걔가 그래서 막 마지막에 엄마 보고 막 소리 지르잖아. 엄마 엄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진짜 이제 뭔가 이제 그쵸. 희망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까지. 그 그런 장면도 거 너무 좋더라 그 씬. 동은이가 그 엄마 불러가지고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자기인지 아니면 네 딸인지 하나 그치. 선택해라 했는데 결국에 자기 선택했잖아. 그래가지고 명찰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일부러 연진이를 불렀어. 그리고 불러가지고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서 진짜 이제 자기 편 아무도 안 남았구나는 그 목격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명찰 실제로 이거 아무 증거 효력도 없다면서 그러면서 연진이한테 이렇게 달아주잖아 명찰을. 돌려줄게. 와, 그 시원하죠, 장면은 진짜. 와 진짜 너무 진짜 연출이 너무 대단하더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증거로서 효력도 없는 진짜 자기한테는 동훈이한테는 갖고 있어봐야 아무 가치도 없는 카드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연대를 파괴하는 거거든. 그렇죠. 뭔지 알죠? 전쟁에서 그렇죠. 직계에서 약간 뭐 삼국지에서 보면 막 그런 것들 나오잖아. 전술 막 이런 자중질환을 것들. 일으킨 거지. 자기한테는 제일 쓸모없는 패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가장 패를 중요한 연결고리를 끊어내 파괴시키는 그 장면은 그 이야기는 그 에피소드 진짜 또 대단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거기는 개연성이 있었어. 다행이군요. 인정. 그 부분은 아주 좋았어요. 네. 진짜 김은숙 작가님 각본에 진짜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거 있잖아. 과거에 그 처음에 자퇴할 때 동훈이가 연진이 다시 체육관 찾아가가지고 너 꿈이 뭐냐고 네 싸이월드 그 현모양처럼 그거 맞냐고 막 이런 질문을 하잖아. 꿈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 자기 같은 사람들은 꿈이 없지 동훈아.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너희들이 꿈 이루면 돈 주고 부리는 거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은 그냥 거치대용이었거든 연진이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감옥까지 가서도 그치. 알죠? 자기 마음대로 멈출 수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형벌처럼 느껴졌어. 그 기상캐스터. 평생 직업. 평생 직업 된 거야, 정말로. 나는 꿈이 없지. 그냥 그럴듯한 직업 하나 가지고 이랬는데, 그냥 자기는 직접 대본도 못 쓸 정도로, 그냥 허례허식으로, 그냥 거칠애용으로 가지고 있던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막 쓰는 걸 넘어서서 달달 외우죠, 아예. 네. 그렇죠. AI도 있지, AI. 까시나, 이제, 그래, 감옥 가이 들어가가지고, 좀 두드리면 하니까, 니가, 제대로, 이제, 진정한 기상캐스터가. 직업 정신이 생겨. 직업 정신이 생겼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통쾌하면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그런 부분 있잖아. 파트 1에서도, 처음에, 동훈이가 자기 집에 이제 세종시 3명씩 세종시 아니고요. 3명씩 집에 들어가면서 사진을 막 하는데 거기에 연진이가 들어오는 걸로 드라마가 거의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파트 1 끝날 때 실제로 동훈이의 들어오죠. 방에 연진이가 들어오는 걸로 드라마가 끝났잖아. 네. 근데 실제로 파트 2도 완전 처음은 아닙니다. 완전 시작점은 아닌데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 연진이가 기상캐스터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드라마의 초반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 마지막이 결국에 연진이가 감옥 기상캐스터. 안에서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부분이 수미상마이다. 와 진짜 디테일이 정말로 너무 훌륭하더라고. 이런 것들도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트 1도 수미상관, 파트 2도 수미상관. 전체적으로도 맞습니다. 나 근데 여기서 이제 나 또 의문점이 생기네. 네네. 그렇잖아요. 의문점 하나 의문점. 아니 맞췄습니다. 되게 사소한 의문점이었는데 어. 동훈이는 왜 그렇게 이제 벽에 사진을 다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이모님 아버지 걸리잖아. 그렇죠. 굳이 사진 이유가 있지. 좋아. 강현남이 그런 얘기 하잖아. 네. 그 자기 딸한테 미식 축구부 주장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너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 치어리더로. 하잖아. 그 엄마 도대체 무슨 미드를 본 거야? 동훈이가 미드를 많이 본 거예요. 벽에다가 미드에 보면 복수할 때 그 벽에다가 사진 많이 붙이거든. 굳이 증거를 그렇게 남겨.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걸 대사에서 유출을 하자면 그 이제 어. 문동은이 주 여정하고 이제 그 같이 살게 되면서 네. 텐트를 사잖아요. 그렇죠. 텐트 사가지고 들어가서 뭐라 그랬지? 담배 냄새도 없고 음. 분노도 없는 벽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벽에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그 자기가 이 복수를 이끌어가는 그 연료로서 그 사진들을 벽에 붙여놓고 분노 버프를 받으면서 살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분노가 없는 벽이라는 표현이 그 사진이 분노했던 거야. 자기한테. 맞아. 그런 것 같네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등 뒤로 넘기면 자기는 그 분노가 꺼지니까. 포기하고 이걸 싶을 쓴 수가 있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 복수라는 과정이.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굉장히 설득력 사이코패스 있네. 공감 능력 있으시네요. 거기에 사이코패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약간 그런 부분. 나 사이코패스 할까? 그 있잖아, 그 선생 이제 그 추 선생 있잖아. 주 선생. 나 파트 1 때부터 느꼈는데 약간 이 사람이 결국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쓸지 되게 궁금해. 어떻게든 문동훈이한테 뭔가 걸림돌이 되고 그랬잖아. 생각보다는 그치, 좀 여기 약했어. 근데 나도 그 부분 좀 약했어요. 그냥 좀 약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단발머리잖아요. 그 단발머리 이 외모로 솔직히 초등학생은 이거는 불법이잖아. 이거는. 솔직히 그러잖아. 봐도 그냥 기분이 상 나빠지는 외모잖아. 진짜로. 그 단발머리에서부터 해가지고. 호감형은 아니지. 같은 단발머리였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원래 있잖아. 단발머리에다 우유까지 먹어야지 완벽한 사이코패스인데 우유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노인을 위한 나라. 그렇군요. 파비에르 바르뎀처럼. 네. 나도 진성- 솔직히 그 캐릭터의 활용 좀 아쉽긴 했어요. 좀 많이 아쉽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약간 재준이한테 그 사진을 보내가지고 니 딸 사진 찍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분노로 달려와가지고 그냥 때리면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활용이 조금 아쉬웠지. 뭔가 거대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큰 장애물이 하나 될 것 같이. 그 엄마급으로 뭔가 그런 장애물이 될 줄 알았는데. 바람을 하나 보여줄 줄 알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내가 볼 때 좀 있었는데 편집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자꾸 왜냐- 뭐 이제 문동훈을 의심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나는 근데 그 추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더글로리를 보면은 사이사이에도 그 복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강현남은 자기 남편을 죽여달라 그랬지만 음. 죽고 나서는 되게 괴로운 듯 웃듯
듯 괴로운 그게 그런 거를. 이병헌급에서나 가능한 울면서 웃는 연기. 맞아요. 웃는 피에로. 나는야 웃는 피에로. 피에로. 우는 피에로인가? 몰라. 우는 피에로든 웃는 피에로든 어쨌든. 네. 그 이병헌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어, 연기. 그런 맞아요. 거거든, 진짜. 그쵸. 와, 그거 근데 나는 기가 그런 막혀. 생각도 들었어. 그 장면 되게 저 명장면이었던 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강연남이 남편이 죽은 것을 병원에서 통보받는 장면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진이 무리하고 그 연진이 엄마 등이나 뭐 악인들의 어떤 그런 약간 악독함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것들하고 강하게 대비되면서 아 그래 이게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정상적인 모습이지 감정이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의 활용도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 앞서서 이 드라마 내내 누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뭔지 알죠? 그렇죠. 막 이런 나쁜 놈들만 계속 보여주다가 뒤에 가가지고 막 이 장면을 딱 보여주니까 어쨌든 그토록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남편이잖아. 두드려 맞았고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고 자기도 어느 정도 여기 이 죽음에 기여한 부분이 있죠. 동은이하고 이제 이 이모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고 오열하는 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시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장면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웃는 피에로 진짜 말씀하신 그 연기 정말로 막 진짜 뭐랄까 오랫동안 묵은 상처와 고통이 막 해소되는 희열도 동시에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그죠? 아니 거의 옛날에 그 악마를 보았다의 마지막에 이병헌이 울면서 웃는 연기를 하잖아. 맞아요. 진짜 그 정도 급이었어. 그렇습니다. 진짜 대단했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활용 점정으로 마지막에 자기 남편 위에 뿌리는 장면에서 죽기 전에 자기 사주려고 했던 그 꽃무늬 원피스 입고 저 평생 지옥 가가지고 오래 썩으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도 자기가 사주려고 했던 옷 입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거든. 맞죠? 정서지. 그런 게 너무 와닿더라. 대비가 확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가슴 아픈 장면이었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나는 그래서 그 추 선생이 당하는 것도 그 추 선생 그 밑에 따까리가 있었잖아. 강 선생이. 네네. 그러니까 강 선생은 추 선생한테 복수를 못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한 캐릭터마다 원한 있는 캐릭터들이 결국에 복수를 당한다 그런 입장에서 뭐 추 선생 정도는 그 정도로 뭐 깨끗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네네. 강 선생한테는 좋은 거죠. 좋은 맞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 죄 지은 게 있으면 다 돌려받는다고 김수풀이 나랑 이제 정닥터를 조심해야 될 텐데. 너희는 조심 안 하나? 내한테 죄진 거 없나? 네가 제일 조심해야 돼 임마. 우리 방송 지금 100회 넘게 하면서 임마 지금 네가 그 수많은 인격 모독, 인격 살인. 그러니까 MC라는 직위를 이용하 나중에. 나는 저거밖에 없다. 네 그 정당타고 니한테 베지터 같은 마음밖에 없다. 진짜. 너희는 내가 처치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 마음밖에 없다. 카카로트는 내가 죽인다 이런 것처럼. 역시 김수풀님께서 돌아오시니까 드래곤볼 드림이 다시 화면 중독에 돌아오는군요. 네네. 약간 뭐 강현남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 나편의 시체를 보면서 너는 내가 너는 내가 죽였어야 된다. 약간 베지터의 마음으로. 약간 아쉬운 마음 반반.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연진이가 이제 그러니까 강연남 이제 약간 좀 말려가지고 이제 강연남을 협박하잖아. 네네. 그렇죠. 근데 나는 좀 박연진이 강연남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집에 찾아가. 씨발. 원래 맞아. 얘 솔직히 연진이 캐릭터면은 전화해서 오라 그래야 되거든. 어디로 와라 그래. 지가 그 허름한 데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 솔직히 맞아. 말하면은. 왜 가야 되냐면은 브이로그 이제- 브이로그. 기상캐스트 브이로그. 자 오늘은 협박하고 반지하를 있는 이모님 집에 가볼 찾아가보도록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렇지.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반지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브이로그 많이 봤나 보다. 잘하네. 잘하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연진이지. 그런 거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하필 딸 배웅하러 가야 되는데 하필 연진이가 찾아오고. 맞아. 그런 이런 개연성의 그 이제 그런 이제 어거지로 나오는 듯한 그런 장면. 약간 좀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거에 아하, 또 어떤 뭐냐면은
연진이의 캐릭터의 변화가 느껴졌어. 거기. 아, 아니, 그래요? 원래도 근데 연진이는 나쁜 짓 할 때 몸소 찾아가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캐릭터긴 합니다. 옛날에 과거 회상 씬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 아, 집에 집에 찾아가고. 신발 신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 아이고, 보여주기 위해서도 넣은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연진이의 캐릭터의 변화가 좀 많이 느껴졌던 게 동훈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기 시작하잖아. 그죠? 이게 이모님도 이제 들키게 되고 그죠? 자기 엄마도 막 그 연진이가 뒤에서 꼬발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동훈이가 위기를 맞는 동시에 연진이 역시도 자신을 둘러싼 벽들이 막 흔들리면서 천천히 변해가는 어떤 그런 캐릭터의 어떤 심리 상태 변화 이런 것들도 잘 그려졌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훈이 앞에서도 막 연진이가 당당하고 막 뭐 해도 뭐 해보라고 마음대로 해보라 막 이런 식이었잖아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소위 사건이 막 드러날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막 신영준 그 형사 찾아가가지고 그죠? 사건 은폐에 관해가지고 막 닥달하고 막 이런 장면들도 서서히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초조해지다가 주여정 병원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가 범아가리 속인지 모르고 막 자기 하소연하잖아. 뭔지 알지? 남자들은 어디까지 용서해요? 막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 많고 막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뭐 철학도 없고 캥기는 게 많고 캥기는 것도 많고 자기 주변에 정말로 뭐 진짜 속 얘기 털어놓을 만한 진짜 친구도 없고 이런 캐릭터라는 걸 되게 잘 보여주는 거지. 초조해지니까 엄한 데 가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러면서 인물 심리 변화가 되게 디테일하다고 느껴졌고 이후에 다 모든 것이 폭로되고 나서 점점 막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실성해가는 모습들이 막 맛이 가려고 하잖아. 막 가잖아.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게 이제 강연남 집 찾아가고 그런 것도 나는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신 PD가 얘기한 것처럼 불러야지 강연남을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초조하고 겉으로 티는 안 내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 사건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가 급해가지고 자기가 막 전화 계속하고 전화 안 받고 하면은 잡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찾아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거를 좀 이것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연기도 되게 좋았고요. 점점 막 눈탱이 가잖아. 마탱이 가잖아 눈에. 초점 막 잃어가지고 나중에 그죠. 연기도 되게 좋았어요. 단계별로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 되게 잘 그려줬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진짜 그 뭔가 그 표독스럽고 악만 남은 느낌을 진짜 그 메소드인가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연기를 너무 잘해. 임지연 배우가 나는 인생 캐릭터 만났다고 생각해. 솔직히 나는 그렇지. 이 드라마에서. 맞아, 솔직히 그 전까지 임팩트 있는 캐릭터, 임팩트 있는 작품들은 많았지만 솔직히 배우로서 와 연기력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나는 이 드라마가 임지연 배우의 어떤 대표작이 아닐까 되지 않을까. 임지연 배우 아니지 박연진이지. 이제. 모르긴 몰라 한 몇 년은 박연진으로 불러. 그냥 박연진 된 거지. 맞습니다. 진짜 연기가 너무 훌륭했어요. 그리고 연기도 훌륭했고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본도 나는 좀 많이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차 사람이 무너져가는 것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복수에 대한 드라마인데 한 방에 빡 해가지고 교도소 빡 아니면 죽어 빡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동훈이가 야금. 이때까지 동훈이가 살아오면서 고통을 받아왔던 시간이 있잖아. 그만큼은 안 될지언정 이제 서서히 말라 죽어가 보자 뭐 그 대사처럼 연진이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각본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훌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좀 약간 혼쭐 났었으면 좋았을 테고 그 윤소희랑 시내에서 만났는데 옷 약간 똑같아가지고 옷 벗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옷 윤소희가 주섬주섬 벗었는데 그 드래곤볼 나봇 쿵. 박연진 이제 쉽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화면 중독이 김순불이 돌아왔습니다. 개같이 두드려맞고 윤서희한테 개같이 두드려맞고. 그 옷이 근데 너무 고등학생들이 입을 옷이 서로 아닌 거야 내가 보는데. 그치 명품으로 이제. 그러면 이사라가 옆에서 안경 고쳤으면서 청투력이 올라가는군요. 그 다음 나중에 무당 만났는데 무당이 연친아 이 옷 더 벗어줄까 벗었는데 쿵 이번 생에는 쉽지 않을 걸.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중인 여러분 기다리셨죠? 김순불이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 캐릭터들이 여기 차주영 배우도 우리 혜정이 네. 혜정이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 사실 그냥
여기 캐릭터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상시 뭐 이런 사진들 보면은 이 캐릭터랑 완전 달라 보여요 진짜. 네네. 뭐 화장이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왜냐면 여기는 약간 백지 캐릭터가 항상 막 눈을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렇죠. 키번득하면서 뭐 좀 다니고 그런데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몸매가 드러나는 자주 옷을 입고 막 다니는 그러는데 거. 그럼 난 무엇보다 해정이 하면은 자꾸 그 해정이면 4번 할 수 있어 짤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이거 인터넷 유명한 짤이잖아요. 떡상했어. 그거 그 짤 다시 떡상했어. 그 짤이 다시 떡상하고 나 떡상했어. 계속 그 짤. 근데 진짜 해정이면 아이 그만해. 해정이들은 다 이쁜가 봐. 그렇군요. 아우 죽겠다. 그렇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뭐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연진이의 모든 범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서 이제 예솔이를 하도영이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 교실에 예솔이를 데리러 온 그 장면 데리러 오는데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명장면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면서 짠하고 막 좀 슬프고 이런 장면. 도영을 보자마자 예솔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달려가서 안기잖아. 안기는데 자기가 막 미안하다고 그래 아빠한테. 아빠 내가 미안해 막 그런단 말이야. 애가 벌써 똑똑해가지고 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다 한 거야. 근데 그런 예솔이한테 하도영이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서 예솔이 때문인 건 하나도 없다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 와, 정말로 진짜 개쓰레기 개처한 같은 캐릭터들만 계속 보다가 정말로 어른스럽고 성숙한 아빠의 모습 그리고 정말 착하고 그죠 선한 딸의 모습 이 장면을 보니까 와 데뷔가 확 되면서 와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은 전체전 담그고 온 뒤야 그게. 그럴 수도 있어. 전체전 담그고 와서 후련하게 알고 이제 다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딸.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게 그 예솔이가 달라서 아빠 미안해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삼전하고 카카오 아니라 테슬라였어. 괜찮아 여기서 너 때문에 잘못된 주식은 없어.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예솔이가 도망간 거야. 그 전제제 품에서 도망간 거야. 그렇죠. 삼전이랑 카카오 사를. 맞죠. 지금 너무 흐름을 못 캐치하고 있어 재준이가. 그러니까 더 이상 삼촌이 자랑스럽지 않아. 개주나 사고. 애플이랑 테슬라를 샀어야지. 아깝네요. 네네. 저는 조금 말씀하세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한정 이제 최고의 암살 무기가 뭔지 압니까? 뭐죠? 연필 아니야? 20톤 트럭입니다. 씨. 아하. 20톤 트럭. 아니 그 이제 CCTV 천국. 이 블랙박스 천국 대한민국에서 뭐만 하면 트럭으로 쳐박아요. 씨발 것들이 진짜로 돈 있는 것들이 다 트럭으로 쳐박고 봐. 아니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트럭은 그거잖아요. 트럭을 이제 만약에 하려면은 내가 이제 직접 대포차를 구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렇죠. 또 대포차를 구한 다음에 또 운전기사도 지가 운전할 거 아니면 그치. 운전기사도 구해야 돼. 그렇죠. 굉장히 위험이 큰 방법인데 항상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작가들한테 경고하는데 이제 그만해라 씨. 그놈의 트럭 좀 그만해라 제발 좀. 트럭 사람. 제발 차라리 독을 타라 그냥 진짜로. 근데 그 트럭 마지막 장면에 그때 정답했으면 이세카이로 가는. 자꾸 이 세계로 보내려 그런다고 우리나라 작가들이. 약간 열린 결말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 전재주는 그렇게 끝났지만 다른 세계에서 눈도 잘 보이고 예솔이도 있고 이 세계에서의 전재주는 눈도 잘 보이고 딸도 있고 멀티버스로 간 걸로. 네네.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장면이 나 설마 저게 처음에는 그냥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사고가 나는 건가 했는데 누가 봐도 그냥 저 하도영이 그거 이제 사주한 이제 그걸로 보이더라고요. 또 하필이면 또 걔가 이제 도망을 또 공사장으로 갔네 또. 맞아요. 뭐 그런 것도 뭐 그 정도 개연성은 봐줄 수 있다. 봐준다. 왜냐면은, 오케이. 왜냐면은 이제 멋있으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이렇게 탁 미는데 밀고서 이렇게 탁 뭔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넥타이랑 이렇게 싹 미는데 존나 멋있는데. 맞습니다. 멋있었어. 삼각김밥 삼각김밥 한 개 딱 묶고 공항으로 가고 그리고 딸도 안아주고 그렇습니다. 딱 개원하다.
아니 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눈으로 보이는 장면하고 그냥 느낌적인 장면 이렇게 아, 두 가지 네네. 있습니다. 어. 일단은 나 손명호가 파트 2에서는 활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크게 활약은 없죠. 그렇죠. 그 잠깐 나와가지고 저기 그 연진이한테 희생자로. 그 헤드샷 2방 맞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마지막 막타는 저기 뭐지? 어. 그 경란이가 와가지고 맞습니다. 크리티컬 넣고 어. 막타 내거 딸피 막타 내거 그러면서 근데 진짜 좀 이게 드라마가 좀 무서웠다 그러니까 손명호가 오히려 죽고 나서 쓸모가 있어졌어 드라마는. 아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 갖고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여기서도 얘 갖고 뜯어먹으려고 맞아. 그러니까 야 진짜 살아생전 쓸모없는 인간이 어. 죽으니까 용도가 생겼네. 그러네. 맞아. 나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 서로 그리고 막 가지고 싶어 하잖아. 손명호를. 맞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싶어 하지. 맞아. 각자가 나쁜 놈들이 각자 자기한테 딱 맞는 형벌을 받으면서 최후를 맞아.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살아생전에 진짜 쓸모없고 하는 일 없던 명호는 결국에 죽고 나서 쓸모가 생겼고 그렇죠. 혜정이 같은 경우에는 말로 흥한자 말로만 한다고 그죠? 말로만 막 떠버리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말을 할 수 없게 돼버렸고 그죠? 혜정이는 쓸모가 많아. 그만할 수 있게. 그런 것들 네. 착착 맞아 떨어지도록 이 인물마다 다 최후를 다 잘 설계해서 딱 네. 분배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갖고 굉장히 훌륭하더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뭐죠 이제 그 살인마 강현찬 얘가 이제 그 이감되잖아요. 그렇죠. 지상 맞습니다. 교도소에서. 거기서 이제 그 주회장이 그 자기 여동생 뭐 흉터 지워주려는 걸 죄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장면 나오기 전까지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 법당에 있는 아줌마가 이제 그 깡패들 써가지고 절로 보낸 거잖아요. 맞아요. 사고 근데 법대가리 없다 그러는 게 자기가 그 뭐죠 청송교도소에서 사이코패스인 거 같고 끝판대장이 척했는데 아닌 거지. 그냥 거기가 편했던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악랄한 교도소는 따로 있었는 거 지상교도소. 맞습니다. 그분이죠. 그 어머니는 그 혜정이가 결혼하려고 했던 키 작은 그렇죠. 이혼남의 어머니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서 뭐 제가 나가면 이게 흉터가 솔직하게 비싸지다 그러든지 그러면서 제가 나가면 막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고 되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주회장이 다른 걸로 갚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친텐이구나. 그렇게 허락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헐게 싸게 괜찮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무거나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약간 여기가 교도소 안에서 여기가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얘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사실 강현찬이. 맞아요. 더 무서운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 많았던 거지. 맞아요. 아니 약간 여담인데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아줌마의 이제 아들내미가 약간 키 작고 이제 그 사람이었잖아. 근데 약간 그 이것도 인터넷 짤로 본 건데 이제 그 사람 걔를 보고 이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런 짤이 있어요. 뭐냐면은 걔는 이제 지가 키도 작고 그러지만 혜정이한테 너 내가 키 커서 좋아하는 거 알지? 힐 신으라고 막 되게 당당하잖아 진짜로.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러지만 자기 당당해. 자기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보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저런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그런 짤이 있더라. 내가 키가 작다고 나보다 키 작은 여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키 작으면은 내가 성공해서 키 큰 여자 만나면 되지.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큰 여자도 키가 작은 여자도 키 작은 여자도 키가 중간인 여자도 아무 여자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감만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사치왕이 아니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네네.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마지막으로 뭔가 좀 얘기하고 싶다는 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파트 1에서도 CPD가 주회장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문동은의 시간을 돌려주면서 그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 주회장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뭐 도와준 것도 도와준 거지만은 정서적이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대에서 헤어질 때 마지막 등대에서 헤어질 때는 그때는 나는 그게 연인의 데이트였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고등학생들의 그런 데이트. 그렇지. 섹스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것들. 진짜로. 그냥 노래 부르고 좋아하고 바다 가서 바람이 치는 바다. 나이 노래 꼬라지가 그게 뭐니 요새. 사과드리겠습니다.
몇 분이서 오셨어요? 왜 그냥 개똥물이 몇 분이서 오셨어요? 뉴진스의 하이퍼예요. 하이퍼. 케미컬 하이퍼. 그래 이제 좀 낫네. 아 괜찮았나요? 영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등대에서 헤어질 때까지는 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문동원이 그때 자기 시간이 안 간다 그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17살이었다고 생각해. 아. 그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장면도 보고 그러니까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거예요. 둘이서 데이트. 맞아요. 맨날 뭐 저기 밥 먹고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데이트하는 장면이. 근데 그게 난 소소했다기보다 문동원 자체도 그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 시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어떤 연인 간의 데이트를 했던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다시 돌아왔을 때 맥주 사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데이트를 하거나 뭐 데이트하는 장면이 안 나왔지만 서로의 마음을 챙겨주고 그런 게 진짜 연인 같아 보이는 그런 성숙한 지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왜 그러면 거기서 그래? 왜냐면 고등학생 시절에 이렇게 멈춰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술을 먹이니까 아씨 불편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또 있지. 술 사러 갔어. 아 이 새끼 이거 또 어떻게 해보려고. 이 오빠 내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오빠 자꾸 술 먹인다네 하면서 빨리 내 무섭다. 도망가 지금 술 사오라 가면 도망가야겠다. 지금 도망가야겠다 하면서. 근데 송혜교 씨는 대구 출신이 맞죠? 다행이네요. 사투리를 다행이네.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내 자꾸 술 먹이려고 한다 이 오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네네. 그 신혜 빨리 도망가.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혜정 캐릭터도 뭐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았어요. 나는 그런 부분도 네. 있었어. 그리고 이제 결말을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복수를 성공을 했지만은 음. 동은은 이제 법에 걸리지만 않았을 뿐 복수를 위해서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른 게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자신 스스로 이제 죽이는 것으로 복수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것도 내가 할게. 그렇죠. 끌어내리려고 했죠. 어머니가. 박엔진이 죽인다 이 쌍년아 그랬는데 그것도 내가 할게. 그것도 내가 할게. 맞아요.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주혜정 엄마가 이제 동훈을 설득하는 장면이 그래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이게 나 되게 인상 어떻게 찾아왔지? 씨발.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냐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너무 개연성의 인상적이었어. 교류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찾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정말 설득력이 좀 있다고 느꼈던 게 이제 동훈의 복수를 돕겠다는 자기 아들을 자기가 허락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내 아들을 지옥에서 꺼내달라는 식으로 구해달라고. 막 절규를 하면서 호소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래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야. 내 아들도 니 따라서 지옥으로 같이 갔으니까 니도 여기서 한 번은 죽는 걸로 가야지. 깔끔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지옥이더라도 같이 살아남아서 지옥을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 똥밭에 굴러도 이상이 낫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렇다 보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이. 그래가지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복수라는 어떤 그 과정이 피해자들한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리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에서는 동훈이라든가 주여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잖아요.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옳은 일도 아니고 복수라는 것이 사실 그죠? 우리가 드라마니까 이게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보지만 실제라고 현실이라고 보면은 옳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복수라는 게 통쾌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시간일 거란 말이야. 그죠? 이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그렇죠. 이게 그들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었다는 거지 그 복수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엄마가 이제 동훈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복수라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죽지 말고 더 살아가라 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주여정과 제이한 동훈이 차근차근 다시 복수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모님도 그토록 원하던 일상을 되찾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무표정하게 계속 무료하게 일상을 반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은 강현남이 그 뒤에 다시 이제 동훈한테 이모님 구합니다 뭐 이러면서 문자 받았을 때 생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입술을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면서 아니 그 장면 슬픈 장면이지. 거기 이미 그 실일에 중독돼가지고 일상을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시청자들한테는 해피엔딩처럼 느껴지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복수를 하면서 작당 모의를 하는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뭔지 알죠? 이거를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저는 마지막이. 저도. 그래가지고 그 끝이 단순한 해피엔딩처럼 보이지 않았고요. 그 교도소에 이제 결국에 동은하고 이제 주여정이 또 만나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런 장면도 결국에 마지막에 해가 막 이렇게 가리더라고. 구름이 와가지고. 먹구름이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해석은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많긴 많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결국엔 이것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했던 복수들의 과정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은 죄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을 또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다. 이 주인공들이 강연남까지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나는 근데 근데 나는 조금 반대로 생각한 게 둘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깨르륵 저 새끼 어떻게 담글까? 그치. 그것도 근데 깨르륵 살벌한 거지. 그러니까 살인을 목적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형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원래 강연남한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딸하고 같이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사실 그런 거는 우리 복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 이런 거는 다시 가질 수가 없어, 없게 이제. 돼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처럼 보여져서 엔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훌륭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그 갓오브워의 크레토스 같은 그런 느낌. 아닌데요? 그런 것좀 아니에요? 복수가 복수가 자기를 복수를 올라매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말고. 네네. 근데 좀 뭐랄까 좀 너무 좀 연출적으로 봤을 때 예뻤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지상교도소의 그 강연철하고 CPD만 같이 동방에 넣으면 복수는 끝났지. 지옥 그 자체라고 봐야 되는데 악마와의 동침. 이건 군침이 싹 돌지. 뭐 구질구질하게 두들겨 패고 이런 거 샤워실에 비누 하나 주면 끝나는 거야. 신맨티게러. 비누로 팍. 그렇게 해서 명치. 그렇게 하고 강혜찬하고 주여정이 면회했는데 의사가 이래도 돼요? 의사 명치. 이거 살벌하네요. 네네. 살벌한 엔딩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 뭐 보고 싶었던 장면,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뭐 기대됐던 얘기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짧은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신 PD 짧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좀 뭐 재밌게 봤지만 약간 이제 부정적인 총평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좋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작가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고 총평을 한번 하고 싶네요. 작가님이 아직 좀 장르물은 아직 조금 더 정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장르물은 조금 더 정진하셔야 될 것 같고 저의 이제 총평은 신데렐라 아닌 척 애쓰는 신데렐라 이야기. 좋은데요? 어디 신신가요? 평산신씨지. 어디 신씨입니까? 평상시시군요. 야 대한민국의 평산시시 빼곤 다 샹름점 아니다. 클리어로 미친놈 아니야? 아닙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가 고한 거 그렇습니다. 화면 중독의 전체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네. 저도 평산시시거든요. 저희 집안의 의견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 이제 김숙볼 제가 총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커플은 진짜로 죽입니다. 진짜 리얼이죠. 무서운 커플입니다. 진짜로 죽입니다. 네, 가까이 가시면 안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봉삼 씨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은숙 작가님께서 이제 평소에 해왔던 자신의 어떤 각본을 쓰는 작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 그래도 새로운 어떤 색깔들을 덧입혀서 더 기존의 드라마들보다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총평 그냥 한 줄 평으로 하자면은 나이스한 K 드라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한 K 드라마. K 드라마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환승도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길래 넌 초 김은숙 작가 그것도 괜찮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칭찬 일색이기도 했고 네. 뭐 아쉬운 점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총평해 보면은 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방송 초반에 저희 뭐 정닥터 장기 휴가 갔다 그랬는데 다음 주 돌아올지도 모르겠네요. 스즈메 문단속입니다.
뭐 장기가 갔다 그러는데 바로 돌아올 수도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뭐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원래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스즈메 문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또 시류에 편승하다 보니까 한 주 쉬는 바람에 네네. 더글로리를 먼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는 스즈메 문단속입니다. 네. 네, 이렇게 더글로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